전설야담 허허실실 사또의 명판결. 허허거리며 사람 좋은 미소를 잘 짓는 사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시성을 가진 과부와 어린 소녀가 함께 사또를 찾아와 서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사또가 먼저 소녀에게 어디 사는 누구의 딸이냐고 묻자 소녀는 더욱 서럽게 울면서 오갈데 없는 고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또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자 소녀가 말했습니다. 사또나리께서 잃어버린 금덩이를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금덩이라고? 대체 누가 너의 금덩이를 가져갔단 말이냐? 사또가 놀란 표정으로 묻자 소녀는 옆에 있는 장씨를 가리켰습니다. 이에 장씨는 자기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없는 말로 내게 죄를 뒤집어 씌우다니. 내가 언제 내 금덩이를 가져갔단 말이니? 두 사람 말이 엇갈리므로 사또가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금덩이를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말해보렴. 사또의 명에 따라 소녀가 밝힌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며칠 전 해저물 무렵 소녀는 보퉁이를 든 채 마을에서 부자로 통하는 장씨집 대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보퉁이는 물건을 보에 싸서 뿌려놓은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때 장씨집 하인이 나오자 소녀는 절에 다녀오는 길인데 하룻밤만 채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인은 안 된다고 거절했으나 소녀는 가지 않고 버티면서 곧 컴컴해지면 무서우니 허름한 방도 괜찮으니 하루만 머물게 해달라고 다시 사정했습니다. 하인이 재차 거절할 때 장씨가 나타나서 무슨 일이냐 묻고는 소녀에게 들어오라고 허락해 줬습니다. 하인은 남모르는 사람이라며 경계했지만 장씨는 개의치 않고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절에는 무슨 일로 다녀왔니? 제가 고아라서 외롭기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장씨는 소녀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얼굴은 평범하고 말씨가 고우며 행동거지가 차분해서 좋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자식 없이 과부가 된 장씨는 소녀를 조금 더 지켜본 뒤 딸로 삼을까 하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배고프겠구나. 여기 떡과 과일을 먹으렴. 장씨는 다과상을 소녀에게 내밀며 권했습니다. 소녀는 몹시 시장한 기색이었으나 몇 점만 얌전히 먹고는 고맙다고 인사한 후 상을 물렸습니다. 그런 참한 모습을 보며 장씨가 말했습니다. 달리 갈 데가 없으면 우리 집에서 지내렴.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저는 부처님을 모시러 여러 절간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우리 집에 있으면서 가끔 절에 다녀오면 되지 않겠니? 소녀가 고개를 저었기에 두 사람 대화는 거기서 그쳤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장씨가 눈을 떴는데 함께 잤던 소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녀가 한쪽으로 밀어놓은 보퉁이는 그대로 있기에 장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에 가서 보니 소녀가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마님께서 저를 재워주셨기에 정성껏 밥이라도 지어드리려고요. 소녀는 밝은 얼굴로 장씨에게 인사하며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장씨는 부지런한 소녀가 더욱 마음에 들어서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너를 내 딸로 삼았으면 좋겠구나. 순간 소녀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소녀는 여전히 고개 저으며 거절의 뜻을 나타냈으나 얼굴에 뭔가 갈등의 빛이 보였습니다. 내가 자꾸 떠난다고 하면 아무데도 못 가게 내 보퉁이를 감출 테다. 장씨가 농담으로 이렇게 말하자 소녀는 돌연히 방 안으로 들어가 보퉁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장씨가 어리둥절하여 왜 그러느냐고 묻자 소녀는 이제 떠나야겠다면서 보퉁이를 풀었습니다. 아니, 금덩이가 없어졌네요. 소녀는 펼친 보퉁이를 가리키며 장씨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제 물건 돌려주세요. 금덩이라니? 무슨 말이니? 장씨가 황당해하며 대묻자 소녀는 방 안에 든 보퉁이 속에 금덩이가 없어졌으니 마님 아니면
누가 가져갔겠냐며 강하게 따졌습니다. 얌전해 보인 소녀의 돌변한 모습에 당황한 장 씨가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재주로 금덩이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니? 이웃 마을 김 부자 댁에서 1년 동안 심부름을 해준 삭스로 받은 거예요. 소녀는 분명히 보퉁이에 넣어두었는데 장 씨 집에 와서 없어졌다며 되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화를 누르며 반박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그건 허술하게 간직한 내 잘못인데 누구를 탓하니? 소녀는 그에 맞서 금덩이를 빨리 내놓으라고 거듭 요구했고 장 씨는 장씨대로 하룻밤 먹이고 재워준 은혜도 모르고 생트집을 부린다며 불쾌해했습니다. 친딸처럼 생각해서 챙겨줬더니 이 무슨 배은망덕한 행위더냐? 마님은 제 금덩이를 훔치려고 친절한 척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자 두 사람은 관하로 가서 누가 옳고 그른지 따져 보자고 해서 사또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어 상황을 파악한 사또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본 뒤 장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의 말이 사실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훔친 게 맞겠구나. 부자이면서 왜 불쌍한 소녀의 금덩이를 훔쳤느냐? 장 씨는 펄쩍 뛰며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소녀를 노려보며 우짓듯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로구나. 소녀는 엉엉 울면서 결코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또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나절에게 지시했습니다. 여봐라. 저 아이에게 금덩이를 주었다는 이웃고을 김부자를 데려오너라.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김 부자가 대령하자 사또는 소녀에게 금덩이를 준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 부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 아이가 1년 동안 제 집에 있으면서 심부름도 잘하고 집안일도 매우 잘했기에 기특해서 금덩이 하나를 준 적이 있습니다. 김 부자의 증언을 통해 소녀의 말은 사실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사또는 이렇게 판결 내렸습니다. 장씨는 듣거라. 이 아이가 너의 집에 들어가 있는 동안 금덩이가 없어졌으니 비록 내가 훔치지 않았더라도 이 불쌍한 아이의 금덩이를 물어주도록 해라. 장 씨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지만 사또의 엄한 분부인지라 따르는 일 이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사또는 이어 김 부자와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두 사람은 지금부터 잃어버린 금덩이와 똑같은 크기로 진흙덩이를 빚도록 해라. 그래야 장씨가 제대로 물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사또의 명으로 김 부자와 소녀는 멀찍이 떨어져 앉은 채 따로 진흙덩이를 빚었으며 잠시 후 두 사람은 각기 빚은 진흙덩이를 들고 사또 앞에 섰습니다. 우선 내가 빚은 것부터 보자꾸나. 사또는 먼저 소녀가 빚은 진흙덩이를 봤는데 밤털만한 크기였습니다. 이번에는 김 부자가 만든 진흙덩이를 보니 사과만한 크기였습니다. 사또는 두 사람 손에 들린 진흙덩이 크기가 다른 점을 지적하며 호통쳤습니다. 어째서 크기가 다르단 말이냐? 너희가 지금 나를 속이고 있음에 틀림없구나. 사또의 호령에 김 부자와 소녀는 벌벌 떨었고 두려움을 못 이긴 소녀가 뒤늦게 진실을 자백했습니다. 김 부자가 장씨마님의 돈을 빼내려고 소녀에게 그런 일을 시켰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노라 협박했기에 그리했습니다. 장씨마님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사또는 나절에게 두 사람을 즉시 옥에 가두라고 명했습니다. 이때 장씨가 사또에게 부탁의 말을 했습니다. 저 아이가 고아라서 생긴 일이고 제가 친딸처럼 기르겠으니 용서하시고 제게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소녀는 펑펑 울었습니다. 사또는 탐욕스러운 김부자만 옥에 가두게 하고 소녀를 방면하여 장씨가 데려가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장씨는 소녀의 언행을 보며 근본이 비뚤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후 소녀는 장씨를 정성으로 모시며 살았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